네, 안녕하세요. 박영준입니다. 오늘은 그 침낭과 그 또 다운 자켓의 그 필파워, 그리고 보온력, 그리고 수명,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기서는 물론 이제 가성비 이야기도 좀 곁들이겠습니다. 지금 이제 뭐 곧 추워지죠. 곧 추워지면 다운 자켓이나 또는 침낭이 필요하시게 돼요. 그런데 요새 뭐 마약 침낭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가성비가 뛰어난 제품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되도록이면 싸고 좋은 그런 침낭을 구입하고 싶어 하시죠. 그렇게 침낭을 이제 구하고 싶으시면 먼저 침낭의 필파워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계셔야 합니다. 필파워 도대체 뭐고, 필파워가 왜 중요한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계셔야 하는 거죠. 먼저 필파워가 뭐냐면요, 요런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유리관이 있습니다. 유리관에, 동그란 유리관이죠. 거기다가 그 다운을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처음 압축을 해요. 그리고 그 압축해 위에 눌러져 있던 그 무거운 거를 이제 제거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부풀어 오르는 그 높이를 가지고 우리가 그걸 필파워라고 하는 겁니다. 사진을 한번 보실게요. 네, 이런 겁니다. 550짜리부터 시작해서 900짜리까지 이렇게 꽉 차 있죠. 요렇게 이제 필파워를 측정하는 겁니다. 보통 이제 필파워 측정할 때 쓰는 그 다운의 양은 1온스입니다. 1온스는 28g 정도 됩니다. 28g 정도를 넣고 압축했다가 부풀어 오르는 거를 잰 것이 바로 이겁니다. 필파워입니다. 미국식이 있고 그 유럽식이 있는데요. 유럽식이 그 실린더, 그러니까 유리관이 조금 더 큽니다. 그래서 이제 그 높이를 재게 되면 아무래도 유럽식이 조금 낮게 나옵니다. 그래서 유럽식은 그냥 큐빅 인치로 써요. 800이면 800 큐빅 인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미국은 FP, Fill Power라는 걸 그대로 씁니다. 그래서 그 차이 정도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만약 800 큐빅 인치와 800 FP 이렇게 표시된 게 있다 그러면 800 큐빅 인치로 표시된 유럽식으로 표시된 것이 조금 더 미국식으로 환산하면 조금 더 필파워가 높게 나온다. 그래서 뭐 850, 60 정도 나와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필파워는 중요한 것이냐?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요, 클로우 밸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표를 한번 보실게요. 이 표가 각각의 필파워에 각각에는 여기 보면 이제 550, 다음에 625, 다음에 800 이렇게 돼 있죠. 요 각각의 필파워를 가지는 다운 1온스가 어느 정도 따뜻할 수 있느냐, 체온을 지켜줄 수 있느냐, 그 값을 측정하는 겁니다. 이 클로우 밸류라는 게. 필파워만 가지고는 좀 혼동스럽기 때문에 1온스에 예를 들자면 550 필파워를 가지는 제품의 클로우 밸류는 여기 보시다시피 0.7입니다. 그 다음 625일 경우 0.92 정도 되고요. 1온스 28.3g인가?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800 필파워일 때는 1.68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550보다 클로우 밸류가 800인 경우에 거의 2배 가까이 나옵니다. 앞서 제가 그 필파워에 따른 그 높이를 보여드렸죠. 800 정도 되면 550보다는 상당히 이렇게 높죠. 그래서 이 클로우 밸류를 가지고 대충 계산을 해보면 우리가 어떤 기온 하에서 체온을 유지할 때 어느 정도의 만약 필파워가 700이라 그러고 800이라 그러면 어느 정도의 몇 온스의 중량이 어느 정도만큼의 다운이 필요한지가 계산이 됩니다. 이걸로. 자, 그러면 이제 필파워가 뭔지,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클로우 밸류가 뭔지를 이제는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그러면 어떤 다운이
필파워가 높아지느냐. 이제 이게 또 궁금하실 거예요. 그거는 이 사진을 보시면 됩니다. 바로 이 사진입니다. 네. US 콜러, 그러니까 그 25센트짜리 그 미국 동전 크기에 800필파워일 때 요 다운 클러스트의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600일 때는 다운 클러스트가 요만한 거죠. 예, 요만한 거죠. 근데 800필파워일 때는 이렇게 다운 클러스트가 큰 것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다운 클러스트가 큰 거일수록 다운은 좋아지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1년짜리 구스 거위에서는 이런 큰 것들이 잘 안 나와요. 예, 그러면 이거는 최소한 3년 이상 키워야 이런 이제 좋은, 필파가 높은, 필파가 높아서 조금의 양을 가지고도 똑같은 조금의 양을 가지고도 크로 밸류가 더 높아질 수 있는 이런 그 다운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소비자들이 높은 필파를 찾죠. 그러니까 필파가 높을수록 좋다. 예? 높을수록 더 가벼워지면서 더 따뜻해지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높은 필파를 이제 찾아야, 뭐 경제적인 여유만 있다 그러면. 그런데 최근에 뭐 지난, 글쎄 한 몇 년 되네요. 한 7, 8년 전부터 이게 이제 그 필파워라는 것들이 뭐 높은 필파워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실은 이게 참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그 전 세계적으로 800 그러니까 큐빅 인치 이상 되는 또는 뭐 750 큐빅 인치 이상 되는 그런 다운의 그 생산량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소비자들은 그 높은 필파워에 800 이상 되는 그런 제품들을 많이 원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제조업자들이 바로 이 부분을 이제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뭐냐면 다운에 그 화학 처리를 좀 합니다. 예. 그러니까 발수 처리도 하고 그러죠. 예. 그러니까 안에 발수 처리를 하게 되면 이게 필파가 좀 높아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든 제품들은 이제 문제가 좀 생깁니다. 뭐냐면 보통 다운 침낭의 수명은 15년에서 2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예전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요. 물에 떠 있는 거위를 보시면, 오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 부리로 자꾸 이제 그 기름샘을 찍어서 자기의 깃털에다가 바르죠. 그렇게 해야 이 오리가 물에 뜰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름이 이제 발수작용을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 깃털이 젖어버려 가지고요 물에 깔아앉게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만약 그 다운에 기름기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 몸에서 나오는 습기가 또는 침낭 안에 생기는 결로가 이 다운의 높이, 로프트, 이렇게 부풀어 오름, 멀티니스라고 그러죠. 또는 로프트라고 그러는데 이 로프트를 떨어뜨리게 됩니다. 줄어들게 돼요. 그러면 침낭이 보온 성능이 저하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8%, 0.6% 정도의 기름이 그 침낭에는 있어야 해요. 그런데 이게 요새 이제 중국산도 많이 나오고, 뭐 중국산뿐만 아닙니다. 뭐 그게 뭐 유로피안 뭐라 해서 폴란드가 나오든 어디가 나오든지 간에 그렇게 처리하는 데는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다운이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게 RDS라고 하는데요. 이게 살아있는 거위에 털을 여기에서 이제 그 다운이 나옵니다. 요 가슴 부분에서. 근데 이걸 마구 뽑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 그게 안 뽑고 그냥 자연스럽게 떨어진 것을 모았다는 게 RDS 서티피케이트예요. 근데 이게 이제 자연스럽게 떨어진 거를 먼지도 많이 묻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다시 모아서, 그리고 오리 그냥 두면 냄새 나거든요. 그러니까 냄새도 없어야 되고, 그런 잔유물도, 또는 오염된 먼지나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제거해야 되는데, 이게 그냥 세제를 넣고 마구 돌려버리면
기름기가 다 없어져 버립니다. 예, 그렇게 되면 이게 분명히 800필파업짜리에 좋은 침낭이라고 샀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만큼 줄어 있어요. 예, 그리고 밤새 떨었어요. 예,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왜? 로프트가 줄이니까요. 사진 다시 한번 보시죠. 예, 800필파가 이만큼 크거든요. 클러스터가 이만한데 이 클러스터가 보시면 굉장히 가는 그 섬유들이, 쉽게 말씀드리면 이 섬유들이 이렇게 얼기설기 있어요. 그 안에 따뜻한 공기가 거의 갇히는 거예요. 그 때문에 이게 따뜻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습기를 먹어서 이렇게 줄어들어 버리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침낭도 이렇게 깔아앉게 되고 그만큼 보온력을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침낭에다가, 이 침낭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다운에 그 기름을 강제로 입히는 경우도 있어요. 또 하나는 요새는 이제 재생거위털도 많이 사용하거든요. 이 재생거위털 같은 경우는 이미 그 기름기가 유분이죠. 그 유분이 다 없어진 거예요. 거기다가는 화학적으로, 쉽게 말하면 화학 물질을 뿌려서 여기다가 도포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발수 능력은 이제 유지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화학적으로 또 처리하는 거는 오래 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처음 샀을 때는 무지하게 땄었는데 그 다음에 가면 이 필파가 팍팍 죽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 고텍스 자켓 같은 것을 입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고텍스 자켓 몇 번 안 입었는데 이렇게 보시면 조금 지나면 여기 물방울이 맺혀야 되는데 이게 수막이 생겨버립니다. 그게 이미 이 발수막이 없어졌다는 거거든요. 바로 거기 쓰이는 발수막을 저 다운에다가 입힌 겁니다. 당연히 침낭을 사용하게 되면 사람이 몸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체중으로 누르게 돼요. 그리고 마찰이 생겨요, 안쪽에서. 움직이게 되니까 자꾸 사람이. 그렇게 되면 저 발수막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것도 1, 2년 만에. 그렇게 되면 처음 샀을 때는 제법 따뜻하고 좋았는데, 그렇게 그 막이 없어졌다 그러면 그 침낭은 처음에 계산했던 또는 처음에 기대했던 그 내한 성능을, 보온 성능을 이제 기대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사실은 일반인들은, 소비자들은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 안에 그 자연스러운, 그러니까 그 세척 과정에서, 다운을 세척하는 과정에서 그 유분이 남아있도록 그 처리, 그러니까 그 방취 가공도 하고, 거기다가 또 그 잔여물도 없애고, 이렇게 세척하고, 이 기술, 이런 방식으로 다운을 생산하는 다운인지, 아니면 그냥 일반적으로 다운을 그냥 쉽게 말하면 하이타이 때려 넣고요. 계면 활성제죠. 그걸 때려 넣고 그냥 뭐 쌩쌩 돌려가지고 나와서 말려놓은 거기다가 다시 이제 기름을 강제로 입힌, 외부에서 주입한 그런 다운인지 모르죠. 물론 요새 이제 그 발수 처리를 한, DWR 처리를 한, 그 DWR이라고 그럽니다. Durable Water Repellents라고 그래서 그거를 화학적으로 한 것들은 요새 표시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건 아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은 이게 뭔지를 잘 모르는 거죠. 자연스럽게 오리기름이 들어가 있는 것들은 진짜 오래 갑니다. 그리고 세탁도 조심하셔야 돼요. 세탁도 다운 전용 세제를 사용해서 하셔야지, 안 그러면 뭐 쉽게 말씀드리면 하이타를 넣고 막 돌려버리시면 그 유분이 다 상실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한 번 세탁할 때마다 이렇게 이만큼 부풀던 게 이렇게 자꾸 줄어드는 거죠. 그런 것만 지금 그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이게 뭐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뭐냐면 요새 그 다운의 필파를 높이는, 화학적으로 높이는 방법들이 많이 개발돼서, 예전엔 덕다운이 550 이렇게 나오기가 좀 힘들었어요. 좀 고급도 덕다운, 구스다운 말고요. 구스다운은 뭐 900, 1000까지도 나오지만은, 근데 요새는 그 덕다운을 가지고도 그 필파를 750 정도까지 만들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요새는 그 덕다운은 싸거든요. 구스다운에 비해서. 그래서 그 덕다운을 그 소비자 몰래 혼합한
이런 제품들도 있다고 합니다. 제가 그거를 이제 다운을 다 걷어가지고 그 제품을 뜯어서 뭐 그걸 구분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DNA를 검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뭐 제가 이게 뭐 오리 건지 거기 건지 DNA 검사는 모르니까요. 예. 그렇게 해서 지금 뭐 만든다는 이야기도 있긴 해요. 그래서 소비자들은 사실은 뭐 침낭이 하나 몇십만 원씩 하고 비싼 걸 100만 원이 넘어가거든요. 그걸 칼로 찢어서 거기 있는 다운을 꺼내서 DNA 테스트한테 맡기고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 다음에 실제로 필파우가 그렇게 나오는지 그러고 다운을 몇 개 뽑아서 그 크기를 재본다든지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 다 모르는 채 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문제는 그 다운의 충전량도 사실 좀 문제되고요. 정확하게 또 정직하게 이렇게 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새 뭐 가성비 어쩌고 하는데 제조를 하는 입장에서는 그 재료의 원가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공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엄청나게 싸질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럴 수는 있어요. 가성비 좋은 제품 중에서 제가 아는 것들 중에서는 이제 유통 과정을 줄이는 것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제조업체가 만들어서 다음에 도매상에 넘기고 그 도매상이 다시 이제 소매상한테 이렇게 넘기는 이 과정에서 마진들을 다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마진 없이 자기가 생산해서 그 회사가 생산해서 그 다음에 인터넷이나 또는 뭐 자기 샵에서 직접 하는 경우에 이때는 이제 싸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중간에 어디를 거쳐서 중간에 디스트리뷰터라고 그러죠. 디스트리뷰터를 거쳐서 이렇게 소매상에 나가 있는 이런 경우에는 그렇게 싸질 수가 없는 게 이 다운 제품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표입니다. 제대로 만든 다운 침낭이다. 그러면 한번 보실까요? 700필파워짜리가 800g 정도 들어갔을 때, 백의 미니멈 센티그레이드, 그러니까 최저 기온은 마이너스 20도 정도 됩니다. 한번 보세요. 800필파워일 때는 마이너스 25도 정도, 5도 정도 차이가 나네요. 그래서 이거는 뭐 일반적으로 이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이제 1200g 들어가면 마이너스 40도, 이 정도 나와야 정상이죠. 마이너스 40 몇 도씩 나와야 정상입니다. 그게 안 나온다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침낭은. 저 같은 경우는 뭐 우리나라에서는 뭐 영하 20도 뭐 이렇게 이하로 내려가더라도 저는 대부분 다 800g으로 잘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잘 수 있어야 정상입니다. 물론 뭐 들어갈 때 이제 그 다운 부티를 밑에 뭐 차고 그 다음에 또 뭐 다운 팬츠에다가 다운 자켓을 이렇게 입고 들어가면 그보다 더 추울 때도 제가 그 정도의 충전량을 800g 정도의 충전량을 가지고 있는 그런 침낭으로 저는 가능하더라고요. 물론 뭐 사람마다 추위를 느끼는 게 좀 달라서 일반적으로 그렇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은 침낭도 어떤 사람이 어떻게 사용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게 또 많이 달라집니다. 듣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우시죠? 어려우실 겁니다. 저는 그게 뭐 세계 3대 침낭이 그러는데 정말 3대 침낭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업체에서 만드는 침낭들도 요새는 이제 화학 처리한 그런 다운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보다 또 많은 업체들이 예전보다는 품질이 나쁜 다운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침낭을 이제 고르는데 애를 먹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나마 뭐 그동안 좀 전통 있는 침낭 업체나 뭐 이런 곳에서 만드는 침낭은 그나마 괜찮은 편이다. 뭐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